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유수익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게 2011년 7월이었으니까요. 벌써 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민이라면 누구나 어제의 기억처럼 다 생생할 텐데요. 그때 그 가슴 벅찬 감동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강원도민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걸까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도 정말 눈부신 발전이 가능할까요? 오늘 2018 동계올림픽에 관한 의문점을 풀어보기 위해서 강릉시장과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올림픽 이후 강원도에 남는 것, 특구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강릉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정석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용훈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올림픽 특구가 올림픽 이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올림픽 특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올림픽 특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사실 우리가 이제 올림픽 이후에 남는 것,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림픽 유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올림픽 유산을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우리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경기장 시설을 중심으로 한 올림픽 파크. 이것이 중요한 유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염원하고 계시는 서울서 강릉까지 이제 철도가 건설되는 뭐 그러한 SOC 사업들. 그것이 또 유산이 되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요즘 우리 범시민 스마일 실천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올림픽 끝난 뒤에 글로벌화된 우리 시민 의식 이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유산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민자 유치를 통한 우리 강릉 지역의 관광 개발 사업의 확충 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올림픽 특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민자유치와 관광 사업을 우리가 민간인 보고 그냥 투자하라 하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과 관련된 특별법에 이 민자유치를 하시는 분들한테 일정한 혜택을 주기 위한 바운다리를 정해서 그거를 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 개최되는 강릉, 평창, 정선 뭐 이 네 지역에 이제 올림픽 특구를 지정을 해서 지정된 장소에 투자를 하시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사실 뭐 토지 수용이라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도 마음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뭐 그런 입장인데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모든 인허가 행정 절차를 저희들이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그러한 이제 인허가 의제 처리도 그 법에서 아주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감면 혜택도 특구에 들어오는 사업자들한테 줄 수 있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특구에다 마련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제 올림픽 이후에 변화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릉 시민들도 올림픽 이후에 강릉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올림픽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강릉 어떻게 변화했으면 하시나요? 예, 강릉은 올림픽 이후에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또 우리 인구가 지금 22만에서 30만, 40만 이상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관광도시로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한 분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동에서는 권영복이라 합니다. 올림픽 특구 지정을 통해 가지고 강릉시가 볼거리, 먹을거리, 지를거리 등의 다양한 그 인프라가 연계되어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 머물러 갈 수 있는 도시,
인구도 증가하는 그러한 강릉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시민들이 관광도시로 더 이렇게 확충이 되고 또 시민들이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실 텐데요. 정 교수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강릉이 올림픽을 계기로 어떤 도시로 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강릉, 또 특히 이제 강원도 분들은 그런 말씀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무대접이니 푸대접이니 이런 그 열등의식에 빠진 게 됐거든요. 근데 올림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입니다. 네. 우리가 주인이고 세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제 그 변방의식에서 벗어나서 세계의 중심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에 떳떳하게 세계를 리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올림픽 기간에 훈련된 그 인력을 갖춰 올림픽 이후에도 우리가 글로벌 관광 도시가 되는데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지리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관광에 관련된 그 업그레이드가 이번 기회에 잘 우리가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우리 평생에 한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올림픽 이후에 남는 것이 특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특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 그 이후의 모습을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님 현재 강릉에 어디에 어떤 특구가 지정이 된 건가요? 네, 현재 우리 강릉에는 2개 특구의 3개 사업지구로 지금 이제 지정이 돼 있고 네. 지금 이제 추가 지정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정된 부분은 뭐 나중에 설명드리더라도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올림픽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경포지구하고 이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이제 올림픽파크 지구하고 네. 금진 온천 휴양지구 뭐 이제 세 지역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포 지구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포 도립공원이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해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경포 도립공원 전체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요 호수와 바다 인근에 이미 개발된 지역은 도립공원이 해제가 됐는데 이 해제된 지역을 저희들이 올림픽 특구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호텔을 비롯한 이제 관광 사업 시설들을 저희들이 지금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올림픽파크는 뭐 그야말로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일대를 저희들이 올림픽파크로 지정을 해갖고 여기는 이제 올림픽 끝난 뒤에도 경기장 외에 또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이 지구 안에 넣어서 정말로 우리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던 이 지역이 이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또한 경기가 끝난 뒤에 경기장 사후 활용 문제가 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강릉 관광 발전에 아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후 활용 방안이 결정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옥계에 있는 금진 온천 지구인데 여기도 아주 온천이 좋은 온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온천 쪽에도 지금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휴양 문화지구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나갈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3개 지역에 2개 특구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 올림픽까지 3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올림픽 경기장 그리고 뭐 진입 도로 같은 거는 가능하겠지만 민자 유치를 통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특구가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조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올림픽 특구는 이제 2018년도까지 하는 것을 이제 1단계 사업이라 그러고, 네. 올림픽 끝난 뒤에 2032년까지 이제 몇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사업자의 투자하는 그 투자 계획에 따라서,
이제 3단계, 몇 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현재 경포에 이제 현대호텔이 금년 5월 말이나 6월 초면은 이제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 지금 이제 한 동을 더 신축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 이제 완공이 되리라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주로, 효산 콘도 이렇게 많이들 이제 이해하고 계시는, 리조트가 강문에 현재 이렇게 펜스 쳐져서, 기능을 못한 리조트가 있습니다. 예. 그 리조트를 이미 특정 건설업체가 특허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들어가겠는데, 그 리조트가 완공이 되면은 한 750실 규모의 막 그런 우리 복합 리조트가 마련이 되겠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경포 해변에 들어가도 중앙통로 오른쪽에 옛날 거기에 이제 우리 강릉을 대표하는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코리아노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그 호텔 부지가 지금은 주차장을 쓰고 있죠. 근데 그 코리아노 호텔 부지에 지금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금진온천 휴양특구 같은 경우도 300식 규모 호텔이 지금 시하고 네.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사업들은 2018년도 우리가 올림픽 이전에 완공해야 될 사업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총력 지원을 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고 예. 비록 2018년도에 끝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강릉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강릉 올림픽 특구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자 유치 지금까지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민자가 유치될지 시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올림파크 지구는 이제 빙상 경기장이 거기서 전부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빙상 경기장을 우리가 어떻게 사후 활용할 것이냐 하는 방법인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강릉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아직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만은 우리 강릉을 빙상의 세계적인 빙상의 중심 도시로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방침이고 네. 지금 이제 그 관광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드린 이제 현대호텔, 이제 라카이 콘도, 그런 코리아나 호텔 부지에다가 호텔 짓는 부분, 예. 그다음에 이제 효산 콘도 재건축하는 부분, 금진온천 호텔 짓는 부분, 뭐 여기에 나아가서 이제 경포에 가다 보면 안현동 쪽에 이제 경포 산장 콘도라고 있습니다. 예. 그 경포 산장 콘도가 지금 이제 거의 콘도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투자자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경포 산장을 새로 재개발하겠다 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경포에 가장 좀 우리 에이지소 오신 분들한테 참 우리 경포의 민낯을 보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들어간 입구에 진안 상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가들이 지금 이제 노후되고 뭐 낙후돼 있는 상가들이 있는데 이 진안 상가 일대도 통합적으로 재건축을 하겠다 하시는 지금 투자자도 나타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구 사업자 지정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만이라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다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지금보다 아주 고급 개념의 객실 수가 한 3,000실 정도는 추가로 확보되지 않을까. 막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강릉이 그동안에 뭐 스쳐가는 관광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체류형 관광지 또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세계 속에 사계절 관광지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관광지로의 강릉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보완될 거라는 기대가 많이 생기는데요. 강릉의 올림픽 특구의 핵심 결국 관광 개발인데요. 교수님, 요즘 관광 개발의 흐름은 어떤가요? 관광 개발의 흐름은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공급자 위주로 나갔지만 수요자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관광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를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저도 수요자 입장에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강원도 주요 관광지 10개 중에서 4개 관광지가 해안선 따라서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선 위주의 관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강릉은 그중에서도 연간 1,0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릉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양국제공항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절대적인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개발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의 강릉시의 관광 개발의 포인트는 주로 자연자원과 문화적 자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죽헌, 송교장 등 역사문화 자원을 포함한 경포권역 개발, 그리고 대관령을 비롯한 자연경관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시장님도 방금 여러 가지 보완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관광 측면에서 현재 좀 보완돼야 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저희는 자연경관 위주의 예. 그러한 국한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대형 쇼핑센터, 그리고 숙박센터가 좀 보완이 돼야 되겠고, 예. 그 다음에는 역시 외식 서비스 인프라가 좀 확충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도심관광 유인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보강 등이 시급히 좀 보완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좀 포인트를 옮겨서 자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를 더 확충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외국에서는 어떤지 또 궁금해요. 외국과 비교해 보면은 또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외국의 사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밤이 즐거운 도시, 경건한 밤입니다. 네. 뭐 다른 의미의 밤이 아니고 이렇게 밤을 즐기면서 놀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준비된 곳이 상당히 필요하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요번에 저희 회철도 중심의 어떤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시설들이 제대로 좀 잘 들어섰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 공사에서는 시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보완해서 첫째, 내외국인을 위한 쇼핑센터 한번 건립해볼까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고, 둘째,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놀이시설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사실 가족들을 데려와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거의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 다음에 친환경 에코바이크를 우리 녹색센터 중심으로 좀 한번 해보고, 해변 스카이바이크 조성 사업, 그리고 넷째는 손을 따라서 걷기만 하면은 관광지를 다 돌아볼 수 있는 경포 프리덤 트레일 구축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계획대로 시행만 된다면 올림픽 준비는 거의
완료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제가 들어봐도요, 정말, 이거 생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올림픽 특구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좋은 밑그림만 가지고는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의 환경과 또 잘 맞아야 될 텐데요. 교수님, 이 지역 개발에 적합한 특구 개발의 요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특구라는 것이 경제나 행정 등의 특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을 우리가 특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올림픽 특구 지정이라는 것은 이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우리가 올림픽 특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림픽 특구 제도는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올림픽과 연계한 지역 개발 전략으로서 이것이 우리가 특구라는 제도를 한 것을 세계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올림픽 특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올림픽 기간 중에 참가자라든가 관광객 수용 폐쇄 촉진과 대회 관련 시설의 사후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부도 이번 올림픽 특구를 이 메가 이벤트 국제 행사하고 접목시킨 새로운 지역 개발 모델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 예. 특구 조정 효과에 대해서 IOC라든가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예의주시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잘 성공을 하면은 이것이 세계의 롤 모델이 될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예. 현재는 동계올림픽 특구가 입지 특성이라든가 보유 자원 또 올림픽의 개최 시의 기능 등을 종합해가지고 5개 특구 11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 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공공과 민간 개발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 특구 사업이라는 것은 올림픽 지원만이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림픽 특구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올림픽 지원은 물론이고 관광 개발과 진흥, 주거 또는 도시경관, 교통, 생활 인프라까지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올림픽 특구 사업은 2017년이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예. 하시겠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발표가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뭐 회의적인 면도 있죠. 그래서 과연 올림픽 이후에도 정부가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져줄까 하는 회의감은 있습니다만은 계획 자체는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 자체는 우리가 2023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계획을 마치 할 그때까지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계올림픽 특구는 지정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데나 이 지정 조차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을 우리가 요약해보면 한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인프라와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지역, 또 두 번째는 동계올림픽 대회하고 관련 시설 접근이 용이하고 또 관광이라든가 녹색 산업 등의 그 발전 잠재력과 개발이 연계되어 있는 양호한 지역, 또 네 번째 요건은 외국인 투자 계획과 정주 가능성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 또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양호한 지역, 이 4가지를 요건을 충족시키면 올림픽 특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조건이 우리가 강릉에서 지정된 데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기준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랫동안 또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회가 왔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기회는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것이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올림픽을 즐기는 사람 따로 있고 뭐 구경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림픽이라는 기회가 우리 생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와 노력과 이게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강릉에서는요, 민자로 시행되고 있는 올림픽 특구 개발 사업이 첫 수를 떴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시장님께서 옛 효산콘도 재개발 사업인데요. 이 시장님, 이 효산콘도의 앞으로 개발 계획, 그리고 또 기존 회원권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또 남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 3월 13일 날 우리 이제 민자특구 1호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특구 개발 사업자는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 이제 되겠고요. 그 강문동 일원에 호텔과 콘도 등
750실 규모의 객실하고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도립공원이 해제된 지역이 10층까지밖에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한 15층까지 지어달라, 풀어달라는 것이 이제 하나 협조 요청사항이고요. 하나는, 지금 이제 효상 콘도 자리하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솔밭, 우리 시민들께서 좀 많이 걷고 다니는 이제 솔밭하고, 고기를 연계해서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을 양쪽에 지면서 도로 위쪽에도 이제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물 밑으로 이제 통과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예. 지나가게 되는데 아마,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은, 외관상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사실 뭐 도로를 통과해서 건물이 양쪽으로 지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강릉서는 보기 드문 그러한 이제 리조트가 될 것 같아서 네.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양권하고 회원권 소지자분들의 동의를 한 85%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5% 정도의 추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 수용권을 이제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양권이나 회원권이 토지 수용권의 범위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투자자가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간 내에 마지막 그 회원권 소지자의 동의도 얻어내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양쪽에 짓고 그 도로를 이제 이어서 도로 위에도 이제 건물이 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다 보니까 해변가에 있는 해송,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곰솔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곰솔의 일부를 조금 훼손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또 층수는 우리가 환경처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우리 특구에 들어오는 그런 투자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15층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혈안은 우리 시가 좀 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연 훼손 부분도 사실 정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연 훼손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이 자연 환경은 공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이라든가 개인 기업에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모든 관광 개발 사업에는 환경에 관리하는 법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사업 개발 사업에서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 법규를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오림특구 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쁜 일정이지만은 환경 훼손 문제를 철저히 체크를 하고, 또 강릉시에서는 철저한 법률 검토와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기가 환경 훼손이라든가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더 광역적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허용을 해야 되겠지만,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송 사장님, 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복합 리조트 개발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리조트 개발은 관광 휴양 시설로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수익성을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 지역 주민 소외 현상,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
그리고 개발 후에 지역 진흥을 위한 기여 부족, 지역 이익 환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생의 복합 리조트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사업 주체는 특정 자원 개발이나 독자적 운영 방식보다는 자연 환경 자원 및 토속 음식, 지역 인재, 지역 문화 행사 개최 등과 같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그 지역만이 가진 특색 있는 리조트를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사업 주체는 개발 단계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한 오픈 시스템을 채택으로 사전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진흥을 위한 개발 이익 환원 등을 사전 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역민들도 스스로 리조트 성공의 핵심이며 리조트 성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지역 개발이라는 대전제하에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네. 서로 큰 문제 없이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복합 리조트도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현재 강릉에는요, 2곳의 올림픽 특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외국과 또 민간에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시장님. 네. 현재 또 추가로 신청해 놓은 곳이 있나요? 저희들이 5군데를 이제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 한 군데가 이제 소금강 온천 지역입니다. 그 소금강 온천 지역은 저희들이 앞으로 온천 휴양 체험지구로 조성을 해서 우리 강릉에 이제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 중에 저는 온천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특구 지정을 통해서 온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하는 것에 이제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사천에 있는 죄송합니다. 산대원리 지역 일대를 이제 추가 신청을 해서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 주변에 시유지가 많습니다. 예. 뭐 시유지를 중심으로 한 투자 사업자 유치를 하기 위한 특별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아마 이 일대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포 도립공원에서 이제 전부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죽헌 인근 지역에다 저희도 올림픽 특구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시민께서 아시다시피 대단히 한옥마을이 여기에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 한옥마을은 저희들이 나중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뭐 그러한 스타일의 한옥마을로 조성을 하기 위한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세 번째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도심철도를 지하화하면서 그 지상 부분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 개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개발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동진 관광휴양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 자본이 여기에다가 대단히 리조트를 짓겠다 해서 네. 그 리조트가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그 리조트를 완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시간이나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특구로 지정해서 개발을 도와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간 내에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5군데를 이번에 추가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5곳에서 또 추가로 신청을 했고 다음 달에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네. 교수님 이렇게 추가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또 지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다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네. 그런데 우리 욕심이 그렇습니다만. 네. 우리가 시장님께서도 아까 여러 개 이제 개발 사업을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특구 지역 내에서는 비즈니스 녹색 지구 또 거기에서 해양 휴양 지구로 이제 지정이 돼 있다고 예.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속칭 우리 옛날부터 이제 경포 지구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거기가 그런 사업들이 다 되고 나면은
숙박시설이 상당히 고급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그런 숙박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포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제안했던 것이 고급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이번 기회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국제 행사는 물론 이 국제적 관광 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때문에 향후 국제적인 관광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올림픽 기간 중에 이 강릉 지역의 이 관광 수용 숙박시설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 참가했던 또는 관광객이 이 다른 지역 또는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우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잘 우리가 마무리가 된다면 국제적인 관광 숙박시설의 수준도 향상이 되고 또 우리가 관광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이런 그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지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올림픽 특구의 지정 절차는 그 도지사가 개최도시 시장군수와 협의하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정부는 추가 지정을 해당 지자체의 개별 추진 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올림픽 특구 지정은 특구 지정에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건을 잘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추가로 지정하는 5개 지구가 올림픽 특구 지정 요건에 부합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강원도와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노력 여부에 따라서는 이 추가 지정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단합된 의견 또 이것이 체계적인 논리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해서 아마 우리가 5개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한두 개 안 되더라도 우리가 될 때까지 아마 논리를 개발해서 요청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5곳 모두 좀 추가로 지정됐으면 하는데요. 송 사장님, 아무래도 올림픽 특구가 추가로 이렇게 지정이 많이 된다면 민자유치도 더 활발해질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민자유치가 좀 더 활발하게 돼야 되고 시장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메리트가 어떤 메리트인가 조금만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한 지역, 그런 지역이 추가 개발됨으로써 이제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그리고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보완하게 됨으로써 사계절 체류역 종합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역 내부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와서 영리 목적을 챙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번에 전체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90%가 민자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얼만큼 성공적으로 되고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올림픽 준비도 성패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균형 발전을 통해서 민자 유치로 인한 기대 효과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강릉이 올림픽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좀 변화하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좀 상상이 이제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청석으로 또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강릉시 새마을 부녀회장 변낙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올림픽 이후에 강릉에 많은 부채가 남을 거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올림픽과 관련해서 올림픽 끝난 뒤에 강릉시가 과도한 빚을 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걱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담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올림픽 끝난 뒤에 그 시설물들을 사후하려 하는데 우리가 또 어떤 시비가 많은 돈이 부담을 해서
사후 활용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가 동계올림픽을 그동안에 준비하면서 우리 시 관내에 경기장을 건설한다든지 철도를 놓는다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이 약 1조 345억이 이제 투자가 됩니다. 투자가 되는데 이거를 전액 국비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해주는 거는 75%밖에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를 반을 강원도가 되고 반을 강릉시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시비 부담액이 전체 투자액의 약 10% 수준인 1118억, 약 1200억 가량이 되죠. 1200 가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00억을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8년 동안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이제 그 시정을 살림살이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1200억 중에 600억은 우리가 절약을 하면은 우리 돈으로 메워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600억을 이제 마련할 길이 좀 어렵겠다. 그래서 600억은 부득이 제가 은행에서 빌리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600억마저도 우리 시가 그럼 다 부담을 빚을 안 지고도 부담을 하려면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2016, 2017 또 2018년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 3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줄여야 됩니다. 다른 사업 줄여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교육에 관한 투자라든지 뭐 환경에 관한 투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줄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한 600억 정도는 은행 빚을 내자 하는 데인데 그래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럼 600억 빚을 내면 어떻게 갚냐 이제 걱정을 또 하시잖아요. 하는데 제가 시장이 처음 될 때가 2006년도였습니다. 그때 강릉시 부채가 1313억 원이 강릉시 부채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동안에 682억 원을 상환을 했고 작년 말 현재 631억 원이 부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631억 원이 앞으로 2020년도 되면은 지금 상환하는 대로 상환하면은 이제 다 갚아 나갑니다. 다 갚아 나가는데 제가 그러면 그동안에 갚는데 힘이 좀 들었나 생각해 보면은 100억씩 갚았어요. 100억씩 갚아 나가는데 100억씩 갚아 나가도 살림살이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600억을 이제 은행에서 빌린다 하더라도 요새 은행 금리가 이제 아주 이제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빌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환하는 기간이 기존의 부채가 완전히 갚아 나가는 그 시점부터 다시 또 상환해 나가는데 1년에 한 60억 정도 상환을 해 나가게 되죠. 60억 정도 상환이면은 그때 되면은 또 우리 강릉시 예산 전체 규모가 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니까 제가 1년에 한 60억 정도를 상환하는 거는 우리 강릉시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결코 어렵지 않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이제 사후 관리도 이제 경기장 몇 군데를 이제 하는데 우리 시가 책임지는 경기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 하나는 제가 그거는 우리가 맡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빙상 경기장 여러 군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경기장이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입니다. 그렇죠. 네. 또 그것은 앞으로도 거기서 이제 우리가 피겨 대회도 뭐 여러 번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을 우리 시민들의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 활용하겠다 하고 정부가 제일 고민하는 거를 제가 해결했죠. 우리 시한테 넘겨달라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빙상 경기장을 보시면은 1년에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사후 활용이. 그래서 그 경기장 하나를 더 추가로 우리가 한다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우리 시의 이제 사후 활용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아트센터 걱정을 좀 많이 하십니다. 예. 그 아트센터를 또 사후에 활용 비용이 많이 들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기본적인 관리 비용은 들 것입니다. 예. 뭐 들어도 저는 최소한도 우리 도시 정도 규모면은 아트센터가 없다는 거는 사실 우리 강릉 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장 하나, 그다음에 아트센터에 대한 사후 활용에 대해서도 뭐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올림픽과 관련된 이제 우리 시민들의 부채 걱정, 예. 또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결론 하에 예. 서로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진짜 이게 중요한 문제고 많은 시민들이 올림픽과 관련돼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이제 부채 걱정은 좀 내려놔도 되는 거죠? 네, 이제 내려놔도 됩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이 부채 문제의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비슷한 규모의 또 도시와 비교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의 부채 상황을 제가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 예. 시 단위만 비교해 보면은 우리 강원도의 7개 시 중에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하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제 다른 도시들은 월등히 부채 비율이 높죠.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8.35%였습니다. 근데 이제 삼척, 춘천, 강릉은 10% 이하고 나머지 도시들은 전부 10% 이상 가는 뭐 그러한 지금 채무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우리하고 예산 규모가 강릉시 예산 규모가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7천억 정도 되는 우리 전국 도시하고 비교해봐도 14개 시군 중에 우리 채무 비율이 7번째로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2002년 루사 때 1,500억 빚을 지었거든요. 그 1,500억 빚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이제 빚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죠. 이제 빚 걱정이 많으신데 그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이제 상당한 부분을 갚아 나가서 이제 한 6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그 600억도 앞으로 이제 몇 년 후면은 우리가 다 갚아 나가게 되고 이제 새로 600억을 빚을 진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다시 늘어나는 예산 규모에 비춰보면은 예. 지금 8%보다도 저는 더 내려갈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빚 걱정은 조금 이제 내려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올림픽 이후에 강릉의 모습을 좀 그려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래도 걱정보다는 장밋빛 기대가 또 가득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